어제 저녁 대구 검단공단 내 공장 밀집 지역에서 큰 불이 나 무려 7억 원대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대구시 구위 공무원이 권한을 이용해 자신의 아들을 특혜 취업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외에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 시 예산을 지원했는데 특혜 취업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AI 양성 반응이 나온 농장의 닭이 경상북도에도 입식된 것으로 확인돼 AI 청정 지역 경북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선이 끝나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지방선거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보수의 텃밭 대구 경북이 어떻게 변화할지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미리 점검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6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현충일인 오늘은 흐리고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낮 기온도 크게 내려가서 오늘 한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현충일인 오늘 그동안의 건조함을 달래줄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시점은 오늘 오후가 되겠고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구와 경북 지역 5에서 많게는 30mm 정도로 그동안의 건조함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일부 지역에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비가 내리면서 날도 한층 더 선선해지겠습니다. 대구의 한낮 기온 22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고요. 상주 지역은 어제보다 8도가량이나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어제 저녁 대구 검단공단 내 공장 밀집 지역에서 큰 불이 나서 무려 7억 원대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불길이 워낙 거세서 소방대원들이 공장 내부 진입에 어려움을 겪어 2시간 반 만에 겨우 불길을 잡았는데 검단공단에서는 10년 전에도 대형 화재가 발생했었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거센 화염이 공장을 온통 뒤덮었습니다. 시꺼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불이 난 시각은 어제 저녁 8시쯤. 불이 난 곳은 대구시 북구 검단동 2,900여 제곱미터 규모의 단층 패널 건물로 인쇄소와 가구 창고, 자동차 부품업체 등 8개의 공장이 줄줄이 밀집해 있습니다. 연소 저지에 주재돼서 연소 저지를 막았습니다. 이제 관계자로서 지붕이 문을 내렸기 때문에 산화중량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소방차 40여 대, 소방대원 150여 명이 출동했지만 공장 내부에서 폭발음이 잇따라 들리고 불길이 워낙에 거세 진화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리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불꽃이 막 튀었어요. 그래가 주변의 사람들이 상당히 위험했거든요. 경찰은 최초 발화 지점을 파악하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팔레트가 있었는데 그 팔레트가 불이 붙었고 외벽을 타고 올라갔다는 진술을 일단 받았는데 이번 화재로 공장 8개가 잿더미로 변하면서 소방서 추산 7억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0년 전인 지난 2007년에도 대구 검단공단 내 한일합섬 대구 공장에서 큰 불이 나 수십억 원대의 재산 피해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시의 한 고위직 간부가 권한을 이용해서 자신의 아들을 특혜 취업시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외에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서 시 예산을 지원했는데 특혜 취업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중화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대구 관광마케팅 매니저 운영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잠재 관광객이 많은 상해나 북경이 아니라 중국 청두가 자매도시라는 이유로 한국관광공사 청두지사에 자리를 마련해 직원 1명을 뽑았습니다. 대구시가 예산 4천만 원을 투입해 없던 자리를 하나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최종 합격한 사람은 대구시청 A국장의 아들로 당시 중국 유학생이었습니다. 현지 사정에 익숙한 중국 동포 등 6명이 지원했지만 청두에 와본 적도 없고 중국 관광 마케팅 경험도 부족한 중국 유학생이 선발된 것입니다. A국장은 대구시의 관광 행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채용 당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받는 해당 국장은 큰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직업이라고 할 수는 없는 자리입니다. 솔직히. 그거를 직업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아르바이트 하는 거고. 그러나 A국장의 아들 B씨는 취재 결과 지난 2015년 말에는 대구시 관광협회에서도 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 예산이 지원되는 시티투어 담당자로 뽑혔는데 A국장과 친분이 두터운 당시 관광협회 임원이 혼자 면접을 해 채용했습니다. 당시 경쟁률은 15대 1입니다. 사회성만 좀 훈련시키면 굉장히 잘할 것 같다라는 판단 하에서 제가 오늘 공식적으로 우리 협회에서 모집 공고도 하니 한번 응시를 해봐라. 그 얘기를 제가 구비했습니다. 대구에 뭐 계속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짧은 시간 정도에 있을 때 그걸 알고 자기 사무실에서 잠깐 일을 하다가 그러다 협회에 가서 좀 하자 해가지고 그 한 2달인가 그랬을 거예요. A국장의 아들은 이 2번의 취업 이전에는 대구시 출자 출연기관인 대구문화재단에도 취업을 시도했지만 필기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제62회 현충일 맞아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추념식이 열립니다. 대구시는 오늘 오전 10시 앞산공원 충운탑에서 기관단체장과 국가유공자, 유족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충일 추념식을 열 예정입니다. 이보다 앞서 오전 9시에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 등이 신암 선율공원에서 호국 영령들을 참배합니다. 경상북도도 국립영천호국원에서 김관용 도지사와 도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념식을 거행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호국 영령들의 뜻을 기릴 예정입니다. 현충일인 오늘 국가유공자와 동반가족 1명은 대구 동화사와 김천 직지사 등 전국의 주요 사찰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 앞산 케이블카도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또 오늘 대구 도시철도와 대구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이달 말까지 국가유공자와 동반가족 1명은 홈에서 펼쳐지는 삼성 라이온즈 야구 경기와 대구 FC의 축구 경기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태와 대선을 거치면서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 벌써부터 지방선거로도 그 관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쟁점을 미리 점검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보수의 텃밭 대구 경북에서 새로운 정치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를 알아봅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정치권의 관심은 내년 지방선거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현 대구시장이 초선임에도 당내 경쟁자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3선 연임으로 물러나는 경북도지사 후보로도 10여 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양당 구도에서 다당 구도로 치른다는 겁니다. 우선 지역적 기반이 강한 두 보수 정당은 대구 경북을 반등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산입니다. 단체장까지는 상관없는데 뒤에 이제 표가 제일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강력까지는 우리가 이길 수 있겠고 동구하고 중구하고 지금 현재 2석을 가지고 있잖아요. 시장이. 내년에도 최하 2석 이상은 가져야죠. 반면 대선을 승리한 더불어민주당과 대선에서 적지 않은 표를 받은 국민의당은 쉽지 않은 도전이 예상됩니다. 조직표가 강하게 좌우하는 지방선거이다 보니 심판론이 우세했던 대선과 달리 보수당의 깊은 뿌리가 쉽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대구의 젊은 변호사들 중에서 좀 영입을 해서 구청 선거도 좀 내보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다음 2년 뒤에 다시 오는 국회의원 선거도 좀 내보내고 광역이라든가 그 구청장들 그지? 이런 거는 한 명 뽑는 거잖아요. 그냥 현실적으로 그렇죠. 1년 뒤 현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율과 앞으로 각 당이 민심을 어떻게 수용할지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굉장히 당의 내홍을 한번 또 겪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바른정당의 지지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세대 간 투표 경향과 민심의 변화 속에 오랫동안 지지를 받아온 자유한국당과 합리적 보수를 내세운 바른정당 간의 각축전에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얼마나 선전할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 종식 선언이 무색할 정도로 AI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AI 양성 반응이 나온 농장의 닭이 경북에도 입식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상북도는 전국 유일의 청정 지역 사수를 위해 이번에도 한 발 앞선 더 강력한 방역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정희 기자입니다. AI 양성 반응이 나온 부산 기장군 닭 농장에서 토종닭 500마리가 지난달 30일 경주의 한 농장으로 입식됐습니다. 구미의 한 토종닭 농가에는 이번 AI의 진원지인 전북 군산 종계 농장의 가축 차량이 지난달 2차례 방문한 게 확인됐습니다. 간이 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이 두 농장의 닭과 오리 2,500여 마리는 모두 매몰 처분했습니다. 지난 3월 사태 때와 달리 비교적 규모가 적은 토종닭 농가에서 AI가 발생했지만 그만큼 관리 체계에 잘 잡히지 않아 방역에는 취약합니다. 이 때문에 대규모 산란계와 육계 농장으로의 전파 우려에 방역 당국과 농가 모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파됐다 그러면 뭐 건 200만 수, 이 일대 하면 200만 수 이상 되겠네. 전국 유일의 AI 청정 지역으로 남아있는 경상북도는 이번에도 한 발 앞서 중앙보다 더 강력한 방역에 나섰습니다. AI 방역 대책본부를 재가동하고 이미 각 시군의 거점 소독 시설과 이동 통제 초소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전통시장 등의 생닭 유통 금지 외에 위험 단계별로 타 시도의 가금류 반입 금지 조치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매우 지나치게 매우 빠르게 그 대응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예방적 도태를 통해서 원천적으로 이동되는 어떤 부분들을 막을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AI 양성 반응이 확인된 지역은 6개 시도의 7농가. 최초 신고 농가에서 고병원성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위기 경보는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방역도 최고 수준으로 강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대구 환경운동연합이 성명을 내고 어제 낙동강에서 올 들어 첫 녹조띠가 목격됐다고 밝혔습니다. 첫 녹조띠가 관측된 구간은 달성보와 합천 창녕보 사이 도동서원 앞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녹조가 지난 1일 4대강 보해 수문을 개방한 이후 3일에 걸친 수위 저하가 끝나자마자 나타난 현상이라며 4대강보 수문 전면 개방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야간 쓰고 아이 키우기 이른바 아나키 인터넷 카페 운영자인 수성구의 모 한의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원장은 2013년부터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6만여 명에게 숯가루와 소금물, 간장 등을 약 대신 쓰라고 권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여부와 의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데 인터넷 카페 회원들의 소재지에 따라 전국 각 지방경찰청별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주요 공약에 대한 실천 방안을 속속 내놓고 있지만 한 달째 탈핵 관련 정책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가동 중단과 신규 원전의 백지화를 공약했는데 원전 산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성원전 1호기는 저는 아예 영구 가동 중단하고 폐로 절차로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탈핵 관련 6개 시민사회단체와 탈핵 정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원전의 허가를 취소하고 월성원전 1호기도 즉각 폐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한 지 한 달이 다 돼가도록 구체적인 탈핵 공약과 실행 방안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원전 산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문재인 정부의 탈핵 공약이 후퇴하는 게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며 탈핵 공약을 즉시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핵산업을 통해서 이익을 보시는 몇몇 분들이 지금 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핵 에너지 전환 공약은 후보 시절에 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공약입니다. 꼭 실천을 해야 합니다. 특히 지난해 강진이 발생했고 600여 차례나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경주에서는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 폐쇄 약속이 하루빨리 이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주에 지진도 있었거니와 특히 그 사용 후 핵연료가 그 포화 상태가 되고 있잖아요. 안전을 위해서라도 다른 원전보다도 월성 1호기 폐쇄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후쿠시마 참사를 교훈 삼아 새로운 탈핵 시대를 약속해온 만큼 소속한 공약 이행을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한국마사회가 영천의 경마공원을 조성하려는 렛츠런 파크 사업이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는데요. 최근 걸림돌이 됐던 법령이 개정돼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영천시 금호읍 성천리 일대 한국마사회가 경상북도와 영천시의 공유재산을 임차해 렛츠런 파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렛츠런 파크는 경마장과 대형 리조트 등 각종 휴양시설을 합친 체험형 레저시설입니다. 터가 정해진 건 지난 2009년 12월, 터 보상은 90%, 진입로 확장 공사는 80% 진행됐지만 당초 2014년이던 개장 시기는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상 한국마사회가 공유재산의 연구시설물을 짓는 문제와 임대기간 등의 제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걸림돌이 해소됐습니다. 개정된 지역개발지원법 공유재산 특례 규정은 연구시설물을 지을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마사회가 추가됐고 임대기간 50년 이후 갱신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행정자치부와 국토교통부를 여러 번 방문하여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건의하여 지난 6월 2일 날 이 법률이 개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최근 문화재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결과도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천시는 법률적 걸림돌이 해소된 만큼 마사회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는 2019년 연말쯤에는 경마공원을 개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지난주 홈에서 4승 2패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이번 주는 원정 6연전을 펼칩니다. 삼성은 지난주 화요일부터 롯데와의 주중 3연전에서 선발과 타선의 조화로 2승 1패를 거뒀고 선두 기아와의 맞대결에서도 젊은 선수들의 활약으로 2승을 먼저 거두며 올 시즌 첫 4연승을 기록해 시즌 초반 부진에서 탈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즌 성적 18승 2무 35패를 기록 중인 삼성은 이번 주 잠실에서 두산과의 맞대결에 이어 주말에는 4게임 차 9위 한화를 상대로 한 탈꼴찌에 도전합니다. 올 시즌 은퇴를 선언한 이승엽 선수가 2017 KBO 올스타전에 뽑힐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각 구단별로 12개 포지션에 후보를 배출한 가운데 2017 KBO 리그 올스타는 어제부터 시작돼 다음 달 30일까지 이어지는 올스타 팬투표와 선수단 투표를 통해 결정됩니다. 삼성은 지명타자 부문 후보 이승엽 선수는 통산 11번째 올스타 선발에 도전하는데 2017 KBO 올스타전은 다음 달 15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펼쳐집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A매치 휴식기를 맞아 지난 1일부터 제주도 중문단지 축구장에서 국내 전지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구FC는 이번 훈련을 통해 부상 선수 회복과 안드레 감독 대행 체제에 걸맞은 전술 구상을 통해 중위권 도약을 이뤄내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에서 훈련을 펼치게 될 대구FC는 이번 주 금요일 대구 스타디움에서 J리그 빗셀 고베를 상대로 국제 친선 축구 대회를 펼칩니다. 이달부터 가을까지 자전거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안전처는 2011년부터 2015년 5년간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총 2만 8천여 건의 자전거 사고가 일어나 28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6월에 사고가 연중 12.1%로 가장 많이 발생한 뒤 가을까지도 사고가 잦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자전거 이용자에게 보호장구와 헬멧을 반드시 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전국적으로 에어컨 판매가 급증했지만 대구는 에어컨보다 선풍기가 더 많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대형 유통업체에 따르면 대구 지역 7개 점포에서 지난 5월 한 달간 에어컨 매출은 지난해보다 9.8% 올라 전국 평균 59.3%보다 많이 낮았지만 선풍기 매출은 43.6%가 늘었고 이는 전국 평균 매출보다 2배 높은 수치입니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대구의 경우 가구당 에어컨 구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때이른 더위에 전기세 부담을 덜기 위해서 추가로 선풍기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관광뷰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대구 관광 스타트업 아카데미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중국인 유학생 20명 정도가 이달 8일부터 8월 1일까지 대구 청년센터에서 관광 창업과 여행업 실무 교육, 지역 관광 상품과 서비스 개발 등을 배울 예정입니다. 대구와 경북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은 5천여 명으로 추산되는데 지금까지 대구시는 이들을 대구 관광 홍보요원으로 활용해서 이른바 바이럴 마케팅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제2대 센터장에 연규황현 대구혁신센터 지역산업본부장이 선임됐습니다. 연규황 신임센터장은 한국 DIC 대표이사 출신으로 지난 2014년 대구혁신센터가 문을 열 당시부터 일해왔습니다. 혁신센터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출범한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비수도권 가운데 유일하게 거점센터로 지정됐고 지난해 12월 동대구 벤처밸리에서 칠성동 대구 삼성창조 캠퍼스로 이전했습니다. 한주일인 오늘 그동안의 건조함을 달래줄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시점은 오늘 오후가 되겠고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대구와 경북 지역에 내리는 비의 양은 5에서 많게는 30mm 정도로 건조함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에는 제주도와 남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22도로 한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상주의 낮 기온 22도로 어제보다 8도가량 낮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14도, 낮 기온 22도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낮 기온도 20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를 일겠습니다. 비가 그친 내일 낮부터는 다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